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계적 도시들은 진정으로 고령 친화적일 수 있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함께 던져보고자 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급변하는 도시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그 해법을 탐색할 것이며, 이는 타임 BUFFEL과 크리스 필럽슨의 2016년 논문에 기반합니다. 2050년이 되면 두 가지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도시에서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노년을 보내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며, 인구 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의 가속도는 이제 공공정책이 다뤄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의 추세는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령화 대응은 반드시 도시적 관점에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1950년에 50%였던 도시화율은 2050년 66%로 고령 인구는 7.7%에서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WHO는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고령 친화 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외부 환경, 교통, 지역사회 지원, 사회 참여, 의사소통, 존중과 포용, 그리고 시민 참여가 고령자들이 활동적으로 나이 들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2007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0년에는 고령 친화 도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2016년 기준으로 287개의 도시 및 커뮤니티가 이 네트워크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비전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충돌이 존재합니다. 고령 친화 도시를 위협하는 세 가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긴축 재정, 둘째는 도시 재개발, 그리고 셋째는 공간의 사유화입니다. 핸들러는 2015년에 도시가 젊은 노동 인구 중심으로 상상되고 구조화되며 노인들은 도시 계획의 주류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긴축 재정의 시대입니다. 이는 복지 예산 삭감과 고령 친화 선언 사이의 모순을 야기합니다.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은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노인센터, 재택돌봄 서비스의 폐쇄를 초래합니다. 또한 예산 증액 없이 정책을 추진하려는 비용 중립성의 함정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인력 및 공무원의 감축은 인력 유출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긴축 재정은 어떻게 서비스를 후퇴시키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의 선두주자였던 뉴욕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노인 서비스 예산을 20% 삭감했으며 연방지원금 또한 16% 감소했습니다. 16만 5천 호의 저렴한 주택 공급 목표 중 노인 할당은 10,000호 미만에 그쳤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핵심 프로그램 예산이 50% 삭감되었고 조기 퇴직으로 인해 숙련된 담당 인력과 조직의 기억이 상실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페인 역시 경제 위기 이후 공공 돌봄 예산이 삭감되면서 가족 돌봄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도시 개발과 창조적 파괴입니다. 도시 재생 과정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은 개발의 방해물로 전락하여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노인들의 오랜 커뮤니티 거점을 파괴하고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합니다. 이는 방치, 브랜딩, 임대료 상승, 그리고 취약계층 축출이라는 순환을 통해 진행됩니다. 데이비드 하비는 자본주의 하에 도시 개발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며 가난하고 정치적 힘이 없는 자들이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거 불안정과 축출은 노인들이 살던 곳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영국의 주택시장 재생 정책은 노후주택의 개보수 대신 철거 위주로 진행되어 보상금 부족으로 노인들이 황폐화된 거리에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임대료가 전국 평균의 3배로 폭등하며 수십 년 거주한 노인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몬트리올과 프라하에서도 도시 재생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노인들을 도시 외곽으로 밀어내고 사회적 연결망을 단절시켰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공공공간의 사유화입니다. 다국적 부동산 기업들이 도시의 거대한 구획을 소유하게 되면서 도시는 더 이상 시민의 공간이 아니라 쇼핑과 소비의 공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업적 가치가 낮은 노인 집단에 대한 공간적 배제가 발생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무료 공공공간은 점차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 방식, 즉 공간적 정의를 모색해야 합니다. 소자소저는 공간적 정의를 우리가 사는 지리적 환경이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정의라고 정의했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는 단순히 벤치를 더 놓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에게 도시에 대한 권리를 돌려주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노년학과 도시 연구를 결합해야 합니다. 노년학은 노인의 미시적 일상, 주거 환경, 건강에 집중해왔지만 여기에 거시적 경제 힘, 도시 빈곤,
이주, 불평등 등을 다루는 도시 연구를 접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도시 빈곤의 변화 양상, 이주민 노인 및 슬럼화 문제, 그리고 도시 재생이 가져올 장기적 파급 효과 등 중요한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노인을 도시 변화의 주체로 인정하는 참여와 공동 생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노인을 단순히 수동적 수혜자나 단순 참여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동 연구자로서 직접 거주 환경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생 살 수 있는 동네, 즉 모든 연령대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세대를 위한 포용적 도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모든 도시 재생 및 계획 단계에 노인의 관점, 즉 시니어스 렌즈를 의무적으로 반영하십시오. 둘째, 가장 소외된 계층, 즉 저소득층, 이주민, 독거노인들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마진 포커스 전략을 취하십시오. 셋째, 공공, 민간, 학계, 그리고 노인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교차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진정한 고령 친화 도시는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경제적 구조와 권력 관계 안에서 노인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고령 친화 도시는 WHO 모델,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긴축 재정,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공간의 사유화라는 세 가지 장벽과 충돌합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고 노년학과 도시 연구를 통합하며 노인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BUFFEL과 필럽선의 2016년 논문을 주요 출처로 하였으며 데이비드 하비, 에드워드 소자, WHO, 그리고 앨리슨 민턴의 저작들을 참고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